이제 영원으로 건물을 사는 거는 방법은 있습니다. 일단 있는데 사실 좀 위험할 수 있다. 왜? 진짜 영원으로 해서 뭔가 파산 상태인 경우, 그럼 영원이면 전부 다 되는 거니까 엄청 저렴하게 샀다면 뭐 80%가 나올 수 있지만 1억으로가 살 수 있는 건물이 많이 없고 또 이제 80%가 안 나오는 건물, 안 나오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위험하다라고, 계약금도 날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독했지? 댓글 알림은? 최선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어디 가고 있죠? 오늘 이제 부동산 관련 이제 미팅이 있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좀 Q&A 잠깐 하나 떠오른 게 있어가지고 네. 요즘 진짜 트렌드가 다들 이제 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영원으로 건물을 사는 방법, 이런 주제를 진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게 가능하면 저 같은 이제 사회초년생, 뭐 20, 30대들이 뭐 다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영원으로 건물을 사는 거는 방법은 있습니다. 일단 있는데 어떤 이제 일대 가능하냐면 담보가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담보라 함이 이제 내가 A라는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이미 나는 B라는 건물이 있다, 이럴 경우도 가능하고, 또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있거나 높거나 계속 월 소득이 높거나 이런 경우는 또 사업을 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가능한데, 그래도 우리가 계약금은 보통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 계약금을 이제 사업자 대출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담보가 있는 사람들이 돈을 계약금 정도를 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사고, 이랬을 때는 이제 영원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전제 조건이라 그러죠. 직장도 없고 직업도 없고 담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현금 정말 영원이다, 이럴 때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영원이라는 말이 사실 좀 위험할 수 있다. 왜? 진짜 영원으로 해서 뭔가 파산 상태인 경우, 그럼 영원이면 전부 다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안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내가 기존 건물이 있어가지고 뭐 그걸 대출을 이용해가지고 두 번째 건물을 사는 방법.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사업자가 잘 나오는 이제 매출이 확인되는 네.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대출을 이용해가지고 사는 방법. 네. 그러면 결국은 영원으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처럼 사회초년생이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건물도 없고 사업자도 없을 거고 그리고 기존 가지고 있는 현재 모아놓은 돈도 그게 없을 거니까 뭐 대출이 된다 해서, 만약에 2천만 원을 대출을 했다 하겠습니다. 4대 보험 되는 직장이어서 어떤 2천만 원을 대출을 했는데 그 2천만 원 대출 가지고 가격금을 걸고 대출을 일으킬 수도 있을까요, 그러면? 2천만 원으로 가능한 건물이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2천만 원이 있는데 이분이 월 소득이 너무 낮다. 그러면 이제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80% 대출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말은 반대로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건물마다 다 80% 대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의 월 소득, 그 다음에 이자 상환 능력을 은행에서는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돈이 별로 못 벌어, 그러면 대출을 해주기를 좀 꺼려 한다. 두 번째, 건물이 1억, 뭐 만약에 이제 1억짜리 건물이 엄청 저렴하게 샀다면 뭐 80%가 나올 수 있지만 1억으로가 살 수 있는 건물이 많이 없고 또 이제 80%가 안 나오는 건물, 안 나오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위험하다라고, 계약금도 날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원으로 건물을 산다라는 거에 대한 오류는 뭐냐, 어떤 의미냐, 실제로는 내가 계약금을 넣고 취득요소도 내고 약 20%, 25% 정도 수준으로 건물을 산 뒤에 1년이냐 2년 뒤에 금액이 올라서 나의 투자금 25%를 다시 은행을 갈아타서 반환을 받으면 그게 이제 영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으로 건물 산다는 거는, 결론은 바로 영원으로 산다는 뜻이 아니라 일단 25%라는 돈으로 건물을 산 뒤에 추후에 1, 2년 뒤에 반환을 받는다. 그 말의 결론이 영원으로 산다. 그래서 이게 말의 어감의 순서에 따라 다르다. 갑자기 샀는데 그게 시세가 확 올라가지고 내가 들어간 돈이 없어지고. 네, 확 올라더라 하더라도 최소 1년이 있어야 됩니다. 은행에서 이거를 바라보는 그 갈아타는 그 기준이 최소 1년. 예전에는 6개월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은행이 이제 보수적이기 때문에 최소 1년이 필요하고, 두 번째,
1년이 지나기 전에 샀을 당시에도 감정평가가 높다. 두 번째, 1년이 지났는데 그 시세가 오르는 지역이다 라고 했을 때는 갈아탔을 때 투자금을 받을 수는 있는데, 둘 다 아닌 경우에는 은행을 갈아타더라 하더라도 돈을 25%를 받을 수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갈아탄다는 게 어떤 의미죠? 갈아탄다는 말은 A라는 은행에서 네. 처음에 살 때 이제 감정평가도 높거나 이렇게 해서 80%를 받았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서 B라는 은행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대출을 이동하는 네, 대출을 옮긴다. 이렇게. 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왜 이동을 하느냐면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시세가 내가 저렴하게 샀거나 감정이 높거나 아니면 옮겼을 때 대출을 더 해줄 수 있다 라는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 자본금이 안 들어가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25%를 내가 이제 반환을 받으니까 다시 이제 올랐기 때문에 이거 감정이 많이 올랐네. 그럼 좀 더 해줄게. 이해했어요. 라고 하면은 25%를 이제 받을 수 있다. 그게 최소 6개월이라 했었나요? 최소 6개월이었는데 예전에는 6개월이었는데 지금은 1년 1년. 이상이 좀 걸립니다. 그럼 다음 은행을 구할 때는 1년이 지나야지 되는. 네.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한 게 네. 과연 그러면 제가 만약에 2천만 원이 있어요. 네. 1억짜리 건물을 살 수 있겠죠. 잘하면 네. 20%니까 네. 현금 네. 보유가 20%니까 그렇게라도 사놓고 그 다음 이렇게 또 이렇게 갈아타기라고 하나요? 우리 네. 아파트 갈아타기 네. 하듯이 네. 건물을 갈아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차라리 2천만 원을 4천만 원, 6천만 원, 8천만 원, 1억 정도 현금 시드를 가지고 네. 넘어가는 게 좋을지. 제 생각에는 2천만 원으로 1억짜리 건물을 사는 거는 조금 무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당연히 안 되고 지방이라 하더라도 2천만 원으로 건물을 사는 거는 조금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억짜리 건물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80%가 안 나옵니다. 그런 지역은 60%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런 지역은 시세가 오른다라고 보장을 일단 첫 번째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2천만 원으로 건물을 산다는 거는 좀 무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짜 들었던 이 영혼으로 산다는 거는 네. 조금 우리 흔히 말하는 어그로.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말의 순서에 따라 다른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상당히 어렵다. 네,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영혼으로 산다는 거는 안 된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의 교훈은 영혼으로 산다는 거는 너무나도 어렵고 더 리스크가 크고 위험성이 크다는 거를 여러분들께서도 좀 알고 이제 좀 투자하실 때 좀 잘 살펴보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구독했지? 댓글 알림은